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제125회 제2교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엔탈피에 대한 다음 용어와 관련 시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1번 이상기체 엔탈피, 괄호 2번 건공기의 엔탈피, 괄호 3번 수증기의 엔탈피, 괄호 4번 습공기의 엔탈피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써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기계 설비 기술사 제 125회 제 2교시 02번 문제 되겠습니다. 키워드들을 먼저 써보면 엔탈피 그리고 이상기체 건공기 수증기 습공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쓸 양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촘촘히 한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거냐면 바로 1번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의 방정식이 있어요. 베르누이 방정식. 베르누이 방정식이 이제 유체역학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이게 엔탈피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전기에 나갈 때는 나중에 어떻게 전개했는지를 보면은 다 이유가 있었죠. 두 번째로 엔탈피의 정의를 먼저 내릴 겁니다. 전력학의 엔탈피의 정의가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비열의 정의도 내릴게요. 그리고 4번으로는 비합축성 유체 비합축성 유체의 UH 여기서 U는 내부 에너지, H는 이제 엔탈피입니다. 그리고 5번 이상기체의 UH 이렇게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기다가 쓸게요.
아니, 여섯 번째 여기다 쓸게요. 이상기체 엔탈피 그리고 건공기 엔탈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쓸 거예요. 팔 번 수증기 엔탈피, 9번 습공기 엔탈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과 에너지 분열 법칙 먼저 설명해 볼게요. 1번 베르누이 방정식과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일단 가장 제가 학교 다닐 때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압력 단위로 먼저 써볼게요. 그래서 압력 P 정압이죠.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로 G H, 얘는 1.2죠. 압력 단위. 그 다음에 수도 단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길이 단위죠. 걔는 얘를 로 G로 나누면은 H만 남으니까 수도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P인데 로 G로 나눈 거 플러스 얘를 로 G로 나누면은 이제 2G 분의 V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얘를 로 G로 나누면 얘는 이제 H가 되겠죠. 1점. 됐죠? 그럼 얘를 한번 로로만 나눠 볼게요. 로로만 나누면 이제 P 로 플러스 얘를 로로 하면 2분의 1 V제곱이죠. 플러스 얘를 로로 나누면 이제 GH죠. 얘도 1점 하겠죠. 여기서 먼저 단위들을 먼저 써보면은 제일 첫 번째 같은 거는 이제 압력 단위니까 뉴턴 퍼 미터 제곱이죠. 그래서 뉴턴 미터 제곱 단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미터 단위겠죠. 미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이거에 집중하면은 이제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얘는 제곱 세크 제곱 되겠죠. 근데 얘를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어떤 게 생략이 됐냐면 킬로그램이 생략되어 있다고 할게요. 여기 분자에도 킬로그램 있다고 하고 또 분모에도 킬로그램 있다고 할게요. 여기서 그대로 보세요. 그럼 킬로그램이 약분되니까 얘랑 같잖아요. 근데 킬로그램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얘가 이 킬로그램이랑 이 세크 하나랑 세크 하나가 아니라 먼저 킬로그램이랑 요거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있죠.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킬로그램이랑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분자에 있는 킬로그램, 분모에 있는 킬로그램인데 분자에 있는 킬로그램이랑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했어요. 그럼 그냥 뉴턴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 미터가 남아있죠. 그럼 뉴턴 미터 줄이 되죠. 그리고 분모에도 킬로그램 있죠. 그러면 킬로그램 퍼 줄인 거예요. 단위 질량당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시면은 뭐 이 GH 그리고 2분의 1 V제곱 여기다가 M 곱하면 2분의 1 MV제곱이면 MGH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되죠. 근데 그거를 단위 시간당 질량 M 닷으로 곱할게요. 그럼 M 닷 GH 2분의 1 M 닷 V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에너지 단위가 아니라 이제 단위 시간당 에너지 와트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만 킬로그램 퍼 세크죠. 여기다 곱하면은 킬로그램 줄에다가 세크 킬로그램 곱하면 줄 퍼 세크 와트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바로 M-을 곱할게요. M-은 유체역학에서는 이제 로우 Q로 얘기할 수 있죠. 질량유량은 이제 밀도 곱하기 최정유량. 그래서 여기다 바로 곱하면 로우 Q로 곱하면 얘는 이제 PQ가 되는 거죠. PQ 되는 거죠. 플러스 2분의 1 M 닷 V 제곱 플러스 M 닷 G H 되는 거죠. 얘가 이제 1점. 그러면 얘의 단위는 이제 와트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쭉 한번 써봤어요. 베르누이 방정식을요. 일단 베르누이 방정식의 그 성립 조건이 네 가지가 있죠. 그걸 먼저 써줄게요. 정상 유동, 그리고 유선을 따르는 유동, 유선 유동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비압축성 유동, 그 다음에 비점성 유동, 인 조건이죠. 사실 이 유체역학에서 에너지 하나가 빠진 게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유체역학 초반부에는 온도는 다루지 않죠. 그 온도에 대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죠? 내부 에너지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압력 텀, 그리고 속도 텀, 그리고 여기 위치 텀이 있죠.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 그렇지? 운동 에너지, 그렇지? 압력 에너지 다 고려가 되고 있어요. 뭐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온도에 따른 내부 에너지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거 하나 파악하고요. 얘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 지금 로분이 필요하고 하는데 이 밀도분의 1은 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비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P, V 얘 그대로 왔죠. 그 다음에
2분의 1 V제곱 그 다음에 GH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하나만 더 더해줄게요. 플러스 U. 그럼 얘가 이제 일정하게 되는 거죠. 얘를 좀 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내부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일로 확장을 했어요.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m-을 곱할게요. 그러면 얘는 똑같이 여기서 PQ가 되겠죠. 플러스 2분의 1 m 닷 V제곱 조금 화이트로 지웠다 쓸게요. 플러스 m 닷 GH 플러스 m 닷 U는 일정이 되는 거죠. 네. 왼쪽은 베르누이 방정식이었는데요. 오른쪽은 이제 좀 더 내부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 관점으로 갔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펌프나 수차, 풍차 이런 거 볼 때 이제 수동력, 공기동력 이런 거 볼 때요. 비압 축성 이론에서 PQ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요게 수동력이거든요. 펌프에서 수동력 구할 때. 그렇죠. 이 에너지 보존은 일정하니까 우리가 펌프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제 물을 주로 다루니까 물에서는 우리가 내부 에너지 그 온도에 대한 변화 고려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들어오는 속도 나가는 속도 같다면은 얘는 이제 일정할 거고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펌프 입장에서는 석션과 디스차지가 같은 엘리베이터 현상이 있다면 이 높은 위치에 있던 유치 에너지는 이제 압력으로 이미 바뀌어 있을 테고 하여튼 석션과 디스차지는 위치 에너지 변화 없죠. 그리고 나가는 속도 들어오는 속도 같다면 얘도 변화가 없죠. 그래서 펌프의 동력 우리가 PQ 이렇게 고려하는 게 왜 공식이 그렇게 나오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내부 에너지 일단 고려 안 하고 위치 에너지는 동일하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동일하고 그러니까 압력에 대한 에너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식이 수동력이 PQ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쓴 거는 이따가 엔탈피 정의를 얘기를 할 때 여기 PV 텀과 이 내부 에너지 텀을 더한 게 엔탈피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간 거였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음, 2번 엔탈피 정의 H는 우리가 엔탈피 H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의입니다. H는 U 내부 에너지 플러스
조금만 더 옆에다가 쓸게요. PV. 그러니까 얘가 엔탈피면 얘는 이제 유동일, 보통 유동일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결국에는 압력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위가 여기 두 번째 단위죠. 줄퍼 킬로그램 되고요. 또 약간 줄 단위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H는 U 플러스 P 대문자 V. 는 이제 줄 단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위에 거는 엔탈피보다는 비엔탈피라고 많이 표현했죠. 왜냐면 단위 질량당 에너지니까. 그리고 그냥 엔탈피는 이 대문자 단위가 줄 단위인 그렇게 많이 씁니다. 에너지 단위랑 동일하죠. 그래서 좀 더 여기다가 뭐 하나 짚고 넘어간다면 이제 이런 H, U 그리고 비체적 V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압력이 있지만 비체적도 사실은 이제 온도와 압력의 함수죠. 그래서 누 보통 T, P 이렇게 함수를 표현합니다. 내부 에너지랑 이제 내부 에너지도 사실은 이제 온도와 압력의 함수죠. 근데 보통 내부 에너지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말 그대로 이런 액체 내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압력이랑 온도의 함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H도 보시면은 얘가 온도와 압력의 함수네. 얘도 온도와 압력의 함수네. 얘 압력이 있네. 그럼 얘도 온도와 압력의 함수겠죠. 그래서 T, P 이렇게 함수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번을 한번 써볼게요. (3번) 엔탈피 정의했으니까 이제는 비열 정의. 이제 바로 1번 정적 비열 CV죠. 최적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비열. 얘는 정압 비열이 되는 거죠. CP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측정한 비열. 비열은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인 거죠.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정적 비열의 연력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CV는 편미분이죠. 온도에 따른 내부 에너지를 이제 정적일 때 미분한 값입니다. 편미분한 값이죠. 그래서 델타 U, 그리고 정적인 과정에서, 그리고 정압 비열은 이제 편미분으로 이제 엔탈피를 온도에 대해서 이제 정압인 상태에서 이제 미분한 값이죠. 그래서 델타 T, 델타 H, 압력 일정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3번 했으니까 4번은 이제 비압 축성 유체, 그리고 5번 이상 기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제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를 살펴볼 건데, 그 사이에 비열을 정했으니까 이제 비열을 통해서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를 한번 알아보는 거겠죠. 여기서 4번 비압 축성 유체의 내부 에너지, 엔탈피 써볼게요. 비압 축성의 유체면은 압력에 따른 밀도 변화가 없는 걸 비압 축성 유체라고 하잖아요. 압력에 따른 밀도 변화도 없고 압력에 따른 기체적 변화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누는
일정하고요. 그래서 얘를 표현하면 nu c라고 표현할게요. 컨스탄트. 또 비합측성 유체 같은 경우는 그 내부 에너지가 원래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인데, 비합축성 유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의 함수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비합축성 유체인 경우에는 U는 UT 이렇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H는 이 공식을 봐서 UT 플러스 PVC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 정적 비열의 정의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CV는 델타 T분의 델타 U가 정의였었고, 얘를 다시 풀었으면은, 잠시만요. 요거 그대로 쓰면은 델타 T분의 델타 UT V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T의 함수니까, 그리고 또 빛의 상수라고 가정을 하고서 미분을 하는 거죠. 여기 끝에 V 있다라는 게 얘도 변수지만 상수라고 가정하고 미분한다 이런 뜻이죠. 결국에는 얘는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dt분의 dut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CP를 얘기를 할 거예요. CP 여기서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H 그리고 압력 일정이었죠. 그럼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그대로 오면 되죠. UT 플러스 PVC 되고, 그 다음에 압력 일정.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런지는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 보세요. 여기 온도에 대한 편미분인데 얘 온도에 대한 함수죠. 그리고 이 VC도 상수죠. 근데 P도 지금 P를 상수라고 가정하고서 하는 미분인 거죠. 그러면 얘 상수, 얘 상수, 그럼 얘 상수죠. 그러면 얘 미분하면은 이 상수니까 없어지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dt분의 dut. 네, 어떻게 되겠어요? CV랑 CP랑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부 에너지에 대한 미분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C V 이꼴 CP 이꼴 C가 됩니다. 얘는 DT분의 DUT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C가 일정하다 가정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걸 통해서 이제 요거를 해놓고 이걸로 옮기면은 이제 적분을 하면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U1은 U2-U1은 C 곱하기 T2-T1이 되고요. H2-H1은 요거에다가 얘만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C 곱하기 T2-T1에다가 플러스 VC 곱하기 P2-P1이 된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사실 비압축성 요거는 오늘 설명하는 그런 이상기체나 이런 관련해서는 굳이 유도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연력학을 공부할 때는 항상 중요한 가정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이상기체라 가정하는 경우, 하나는 비압축성이라 가정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비압축성을 먼저 한번 살펴본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상기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5번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그리고 엔탈피가 되겠습니다. 이상기체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냐면 얘는 여러분들이 많은 아는 공식 P
V는 RT 이런 공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상기체에서도 내부 에너지는 이제 온도의 함수로 가정을 합니다. UT.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H는 여기다 U 들어가면 UT 들어가면 되고 플러스 PV 넣어도 되지만 PV는 RT니까 RT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얘는 이상 기체의 상수니까 R은 온도니까 얘는 다시 HT. 이 두 가정에 의해서 H도 온도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비압 추정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면 CV는 델타 T분의 델타 U, 이게 정의죠. 는 델타 T분의 델타 UT. 그리고 V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온도의 함수인데 U가 그거를 온도로 편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비체적이 일정한 상수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이미 온도의 함수니까 얘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CP는 델타 T분의 델타 H죠. H. 압력에 대해서 일정한 상태로 편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델타 T분의 델타 HT니까 HT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얘는 지금 H 엔탈피도 온도의 함수인데 온도로 편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압력은 일정합니다. 어차피 얘는 온도의 함수였죠. 압력이랑 관계 없었고 또 변수가 압력 온도밖에 없고 온도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얘는 그냥 dT분의 dHT가 됩니다. 얘를 좀 다시 또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델타 T분의 델타 HT가 UT 플러스 RT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UT 플러스 RT. 얘를 압력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편미분.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얘는 보세요. 이 텀만 봤을 때는 이제 압력 아까 여기서와 같이 똑같죠. 지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압력 이 상수인 상태로 편미분을 T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미 내부 에너지가 T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dt분의 d ut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얘 텀도 보면 얘가 상수, 얘가 온도죠. 온도에 대한 함수인데 온도로 편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미분을 합니다. 얘는 어차피 압력과 관계가 없었죠. 그쵸? 그리고 온도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근데 온도밖에 변수가 없으니까 얘는 dt분의 drt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바로 해버리면 이제 r이 되는 거죠. 플러스 r 되는 거죠.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디테일하게 풀어나가진 않았는데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는 정도로 지금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실 건 없고요. 네. 여기서 어, 이제 CV는 CP에서 R을 빼면 이제 CV가 되겠죠. CP 마이너스 R 이런 걸 하나 우리가 관계식을 알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이 CV 일정 CP 일정 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를 보면은 얘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얘를 일로 옮긴 다음에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U2-U1은 CV 곱하기 T2-T1이 되고요. 얘를 봐서 얘를 보는 거죠. H2-H1는 CP 곱하기 T2 T1이 됩니다. 또 다른 표현을 예로 한다면은 어, 음, 예로 말고 예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H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미 UT는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얻었으니까 얘를 바로 넣으면 될 거고 얘가 일정이고 얘가 온도의 함수니까 T2-T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얘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CV T2-T1 플러스 R 곱하기 T2-T1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 관계식을 통해서 이제 이상기체 엔탈피, 그리고 건공기 엔탈피, 수증기 엔탈피, 그리고 습공기 엔탈피를 구해볼 거예요. 이게 중요한 관계식이고요. 되게 중요한 관계식이고. 관계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거죠.
C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만 우리는 CV 일정 그리고 CP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만 이 두 가지 공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비율도 온도와 이제 압력의 함수인데 이제 일정한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5번까지 했고요. 6, 7, 8을 해볼게요. 이제 6번 이상기체 엔탈피가 되겠습니다. 요거 공식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얘가 일정하다는 가정에서의 그 공식입니다. H2-H1는 CP 곱하기 T2-T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H2에 대해서만 쓴다면 H1 플러스 CP T2-T1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뭐 줄 퍼 킬로그램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볼 수도 있겠죠.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 건공기 엔탈피 여기다가는 8번 수증기 엔탈피를 바로 써볼게요. 건공기 엔탈피 같은 경우는 이제 HA 0도씨 얘를 (0kJ per kg으로 이제 가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0도씨에서의 건공기 엔탈피를 이제 0이라고 하자. 그러면 0도씨 이하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준점을 건공기는 0도씨를 기준으로 이제 0kJ/kg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건공기 엔탈피랑 수증기 엔탈피를
이상기체라 가정을 해서 이상기체 엔탈피 공식을 통해서 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합비율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합비율 C, P 근데 에어 같은 경우는 1.01 kJ per kg입니다. 상수라고 우리가 지금 이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H, A, T, T도 C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식을 통해서 이제 H, A, 0도 C 플러스 CP, A, T 마이너스 0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는 이제 0 플러스 1.01 이렇게 쓰면은 공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뭐가 들어갈 거면은 이제 HA 100도씨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HA 0도씨가 0이니까 여기가 0이 될 거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CPA 1.01이 되겠죠. 1.01 곱하기 100 마이너스 0이 되겠죠. 그래서 101 kJ per k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증기 엔탈피 같은 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H 수증기니까 베이퍼 0도씨 얘는 우리가 보통 2501 kJ per kg으로 잡습니다. 얘는 사실 0도씨에서 물의 포화 상태에서의 건도 100일 때, 100%일 때의 그 포화 증기의 엔탈피 값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당시의 압력은 이제 611 파스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상기체를 가정을 하면서 온도의 함수라고만 인지를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온도의 함수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엔탈피를 사용할 때 이제 공기조화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대기압 하에서 그 엔탈피로서 쓰잖아요. 대기압은 10의 5승 파스칼이고, 근데 이 엔탈피 2501이란 값은 사실은 이제 0도씨에서의
611파스칼, 그때가 이제 포화 상태거든요. 그때의 값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계산해서 얻은 그런 100도씨, 여기서 100도씨죠. 100도씨의 엔탈피 값과 실제 이제 그 온도에서 가지고 있는 1기압 100도씨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수증기의 엔탈피 값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구하는 건데 가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비열 써볼게요. CP 이따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릴게요. CPV는 1.85 kJ per kg 도씨죠. 이거 도씨가 빠졌죠. 예. 그리고 이제 H 기준 값들이 정해져 있으면 HV T는 또 보시면 되죠. HV 0도씨 플러스 CP 정합비열 V 곱하기 T-0 이렇게 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도씨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HV 100도씨는 이게 2501이니까 2501 더해주고요. 플러스 1.85 곱하기 100 마이너스 0 구하면은 계산기가 필요하겠네요. (2501) 플러스 1.85 100 2686이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수증기, 건공기, 수증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볼게요. 우리가 실제 엔탈피 정의는 이렇게 돼 있죠. U 플러스 PV입니다. 그 U도 온도와 압력의 함수, V도 온도와 압력의 함수, P는 압력의 함수, 그럼 H도 온도와 압력의 함수죠. 근데 우리가 수증기를 구한 거는 지금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상기체는 이제 U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가 아니라 온도의 함수. 결과적으로 PV는 RT라는 공식도 사용하면서 H도 온도의 함수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엔탈피가 온도의 압력의 함수가 아니라 이제 온도만의 함수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H는 HT 이런 가정 하나. 그리고 사실 정합 비율을 보면은 이제 여기죠. 정합 비율이 여기죠. 정합 비율이 이제 요 H가 온도와 압력의 함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얘가 포화 상태면은 온도와 압력과 건도의 함수예요. 근데 어쨌든 포화 상태는 이제 잊어버리면 온도와 압력의 함수인데 그러면 얘를 이제 압력으로 고정을 해서 이제 온도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이제 아마도 얘는 온도의 함수일 거예요. CP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하면서 여기서 사용된 공식은 이 공식을 썼는데 이 공식은 이제 CP가 일정하다라는 그런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P는 일정 가정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음, 지금 이 공식을 썼는데 이 공식 자체가 CP가 일정하다는 그런 가정, 그리고 H가 HT라는 가정, 이상기체라는 가정이죠. 그렇게 쓴 공식이에요. 거기다가 이 2501 값도 우리가 0도씨에 그리고 611 파스칼 값을 가져왔어요. 사실 만약에 0도씨에서 이게 611 파스칼에서의 그 값인데 만약에 611보다 압력이 더 크면은 오히려 얘는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압력이 커지면 당연히 커질 것 같은데 왜냐면 압력이 커지게 되면 얘는 이제 어, 포화 상태에서 이제 액체 상태로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압력이 오히려 떨어지면은 얘는 오히려 과열증기 상태가 되면서 얘가 엔탈피 값이 좀 더 올라갈 거예요. 하여튼간 우리가 얘는 0도씨 611파스칼의 값이지 어, 그런 대기압 0도씨에서 값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구했을 때 100도씨 값을 구했을 때 100도씨 1기압의 값이 아닌 1기압대의 값을 이렇게 해서 구했지만 이런 기준점이 이제 그런 압력이 고려되지 않은 그런 0도씨 온도에서만 가지고서 취해진 값인 거죠. 그래서 기준값.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그런 그, 어떤 가정이 있기 때문에 2686 값이 나왔죠. 근데 실제로 연력학 책들의 이제 뒤에 원서의 부록을 보면은 이제 얘가 보통 이제 2676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한 10 정도, 10kJ per kg 정도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계산을 많이 하죠. 네. 근데 그 계산하는 값은 가정 자체가 이제 이상기체라는 가정 그림으로 있어 H는 HT 이런 관계식의 가정 실제로는 이제 온도 압력의 함수죠. 그리고 이 정압 비율을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어, 이제 이 기준값을 2501로 취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9번 습공기 엔탈피. 습공기는 뭐예요? 건공기에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습공기죠. 여기서 절대 습도의 정의를 먼저 써볼게요. 절대 습도는 우리 X라고 표현하죠. 건도도 X라고 표현하는데 절대 습도도 X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건조 공기 1kg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질량입니다. 단위는 어떻게 돼요? 는 kg per kg 이겠죠. 여기 분모는 건조 공기 kg, 분자는 수증기 kg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습공기 1kg 있어요. 속에 건조 공기 비율 똑같이 습공기
1kg 속의 수증기 비율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1kg 수의 수익량이 x니까 총 가지고 있는 건 1 플러스 x겠네요. 근데 건조 공기는 1kg이니까 1 플러스 x분의 1. 얘는 1 플러스 x분의 x.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비율이 이해가 되세요? 습공기 1kg 속의 건조 공기 비율. 아니면 이렇게 1kg를 지우고 습공기 속의 건조 공기 비율, 습공기 속의 수증기 비율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절대 습도 관점에서는 1이랑 x랑 총합인 건데 그 중에 1이 있느냐, x가 있느냐 이 비율이겠죠. 그래서 1 플러스 x분의 1, 1 플러스 x분의 x. 요 1kg은 굳이 안 봐도 돼요. 네. 저는 이제 단위 질량 개념에서 1kg 쓴 건데 어떤 습공기가 있을 때 거기서 건조 공기 비율, 수증기 비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1kg 써도 뭐 풀린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이걸 안 쓰는 게 더 낫을 것 같아요. 그냥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쓸게요. 놔둘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습공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건공기 플러스 수증기라고 그랬어. 습공기 엔탈피를 보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H, 휴미드 에어니까 H라고 할게요. H. T, 온도 T.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단위가 똑같이 이제 단위 질량당 그 에너지 단위를 낼 테니까 얘는 어떤 건공기 엔탈피가 있고 수증기가 엔탈피가 있으면 그 1kg에서의 그 비율을 더해야 되겠죠. 같이 더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일단 건공기 먼저 더할 거니까 건공기는 1kg의 비율이 1 플러스 x분의 1이 있죠. 그럼 얘는 1 플러스 x분의 1 곱하기 h, a, t 플러스 수증기 더해줘야죠. 걔는 1 플러스 x분의 x 곱하기 h, vt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당연한 거죠. HA랑 HV가 서로 1kg씩 갖고 있어요. 얘를 더할 때는 얘가 1kg 속에 얼마만큼의 포션이 있는지, 얘가 1kg 속에 얼마만큼의 포션이 있는지 각자의 포션만큼만 더해야지 또 다른 1kg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건조 공기 비율 그리고 수증기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흔들렸죠?
좀 기교를 부려야 되는데요. 음, 요 텀에서는 x가 엄청 작다고 볼게요. x가 실제로 작거든요. 그러면 요 텀은 작다고 하면 얘는 1로 볼 수가 있어요. 1 곱하기 hat 플러스 요 텀에서는 여기서도 분자의 x 작다고 했죠. 여기서도 분자의 x가 엄청 작아요. 그러면 분모의 x도 엄청 작긴 한데, 아니, 분모의 x가 엄청 여기 다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분모의 x가 엄청 작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도 1이 되면서 1이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분모의 x도 엄청 작다고 할게요. 그럼 얘도 1이 되는 거죠. 얘도 엄청 작지만 어쨌든 이 분모가 1이 되니까 결국 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교를 한번 부려볼게요. t.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hat 플러스 x 곱하기 h v t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얘를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가지고 오면은 이제 이걸 갖고 와야겠죠. 그러면 c 플러스 cpa 곱하기 t 마이너스 0 플러스 x 곱하기 이거 갖고 오면 되죠. hv 0도 c 플러스 cp v 곱하기 t 마이너스 0 이렇게 간략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얘는 0 플러스 1.01 곱하기 t 마이너스 0 플러스 x 곱하기 여기가 2501이죠. 2501 플러스 1.85 곱하기 t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은 1.01 곱하기 t 플러스 x 곱하기 2501 플러스 1.85 곱하기 t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공식 많이 보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h 100도씨 구해보면은 1.01 곱하기 100 플러스 x 곱하기 2501 플러스 1.85 곱하기 100이 되면서 101 플러스 x 곱하기 2686이 돼버립니다. 686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콘기 엔탈피를 알려면 이제
절대 습도를 알아야지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한 5분 정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약간 오늘 내용은 이제 그런 좀 연력학 내용이 조금 약간 우리 실무에서 쓰는 내용보다 조금 깊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뭐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늘 요약하고 한번 정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거는 건축기계 설비기술사 제125회 제2교시 02번 문제 다뤄보았습니다. 여기다가 내부 에너지까지 비열까지 키워드는 엔탈피, 이상기체, 건공기, 수증기, 습공기, 내부에너지, 비열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엔탈피에서 이 PV 개념이 어떤 건지를 조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1번에 베르누이 방정식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먼저 끌고 왔고요. 그래서 여기 PV가 압력 텀이다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엔탈피 정의,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엔탈피 공식, 뭐 내부 에너지 공식까지 얘기해 볼게요. 내부 에너지 공식, 엔탈피 공식을 우리가 비열의 정의부터 갖고 오거든요. 정합 비열, 정적 비열. 그래서 비열의 정의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적 비열, 정합 비열 다 왔고요. 이제 비열이 정의가 됐으니까 이제 비열의 정의들을 통해서 이제 엔탈피랑 내부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연력학에서 이 문제선 이상기체를 물어봤지만 연력학에서 두 가지 물질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비압축성 유체 그리고 이상기체,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상기체만 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비압축성 유체까지 같이 다뤄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엔탈피 다뤄봤고요. 그럼 이제 이상기체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이상기체를 그대로 물어봤으니 그대로 한 번 더 써주는 격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공기, 수증기, 얘네들을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해서 제가 구합니다. 계산식을 구합니다. 습공기는 이제 건공기와 수증기의 이제 합이기 때문에 얘는 건공기랑 수증기만 구하면 이제 거기다가 절대 습도까지만 있으면 이제 바로 나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죠. 많이 알고 계신 거. 또 조금 더 공부 연도가 조금 더 저희가 조금 더 선배님들은 이제 요 수두 단위가 더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런 지금 PV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포 단위 질량당 킬로그램
단위 질량당 줄 에너지의 그 공식이 더 이해하기 쉽고요. 여기다가 또 이게 질량이랑만 곱하면 또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다 중요해요. 제가 원래는 어, 이거랑 이거 첫 번째랑 세 번째 것만 이제 치려고 했는데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네 가지 다 중요하네요, 공식이. 하나만 알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 유추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PV, U 이 두 가지가 이제 엔탈피 정의다. 그리고 비열의 정의 이제 요거죠. 요거는 연력학적 정의예요. 네.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얘는 해가지고 비합수결은 이게 같다. 이 두 가지 공식. 그리고 이상기체의 경우는 이렇게 나와서 이런 관계식이 있네. 이런 관계식이 있네. 이런 관계식이 있네. 근데 사실은 C도 얘가 온도의 함수니까 결국 얘도 온도의 함수인데 얘도 이상기체일 때도 얘도 다 온도니까 상수 얘도 이제 온도의 함수인데 얘를 일정한 상수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니까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지만 이제 얘를 가지고서 더 가지고 놀아야 되죠. 얘를 가지고서 요 공식을 통해서 또 이제 정합 비율에 초점을 둬가지고 H2-H1은 요거는 요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항을 한번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기체라고 이제 얘를 가정하면서 이제 뭐 똑같이 써졌죠. 이 기준값들은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이걸로 가져가자. 이걸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자. 이렇게 가정을 한 거, 우리가 정한 거고요. 그래서 건조 공기 같은 경우 0도씨 0kJ/kg 엔탈피를 정했고요. 수증기 같은 경우는 2501kJ/kg 정했어요. 수증기 같은 경우는 특히 얘는 이제 0도씨 포화 상태에서의 그 포화 증기의 엔탈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값을 이제 이 기준값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건공기 같은 경우 100도씨에서의 엔탈피를 구해보니까 이제 101 정도 나오고요. 수증기 같은 경우 100도씨에서 엔탈피를 구해보니까 이제 2686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0도씨 1기압에서의 엔탈피는 이제 2676 값입니다. 수증기에. 이런 값이 나오게 된 거는 우리가 일단 이상기체랑 가정을 했다는 거. 실제로는 이제 엔탈피가 압력과 온도의 함수인데 온도의 함수라고만 우리가 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정합 비율도 일정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 공식을 가져와서 쓴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준값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알고 싶은 이제 엔탈피가 그런 1기압의 100도씨면은 이런 기준값 시작점이 조금 이제 얘는 0도씨 611파스칼로 인 값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서 이런 기준값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식을 통해서 구한 거는 2686이고 실제로는 2676 정도의 차이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세 가지에서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습공기 엔탈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은 이제 요거 간단한 식일 거예요. 근데 이 식은 사실은 습공기라면은 당연히 건조 공기 플러스 수증기에 같이 있는 걸 거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습공기 1kg이라면은 그 안에 건조 공기 그리고 수증기 각각의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는 우리가 절대 습도를 정의를 보면은 이 비율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공기 1 플러스 x kg의 엔탈피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1kg의 엔탈피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비율을 해서 사실은 합해 주는 게 맞는데 사실 이 값은 1에 가깝고 이 값은 x에 가까우니까 결국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 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값을 하려면 절대수도 같이 주어줘야 되겠죠. 는 이제 이렇게 구해지고요. 네, 오늘 1시간 반에 가깝게 이제 진행하였는데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